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서울 경마의 대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자, 월초 경마입니다. 월초 경마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주에 비해서는 출전 두수가 좀 적죠. 조금 적습니다. 자, 그러나 만만하게 보셔서는 안 된다. 특히 토요일도 그렇고요. 일요일은 대상 경주가 2개나 있습니다. 자, 토요일은 특별 경주가 3개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출전 두수는 적지만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 배당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한 주고요. 자, 특별 경주나 대상 경주가 아니더라도 전반부의 경주들도 노림수 마필들이 요소요소에 박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주 제가 성적이 좀 좋았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생겼는데, 자, 제 텍스트 예상을 통해서 조금 더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 그런 것들을 승부 경주 혹은 추천 경주 형식으로 지정을 해드릴 테니까, 자, 이게 경마라는 게 배당의 크기와는 사실상 관계없이 얼만큼 힘을 줄 때 힘을 줘서 때려먹느냐가 중요하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텍스트에서 노림수 경주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현장에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정확한 내용으로 맥을 짚어서 지난주 승부 경주 몇 개 좋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번 주도 한번 제대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배당 주의하십시오. 네, 3경주입니다. 1306등급 9마필의 단촐한 편성이에요. 자, 이번 경주 문제는, 자, 5번마 우주 최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자, 우주 최강이 버티는 그림이라면 선두권에 버티는 그림과 선입에 따라오는 동반 입상 마필을 기대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자, 5번마 우주 최강이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에서 과감하게, 자, 배팅권 날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한 선행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자, 경주거리가 1300입니다. 자, 물론 1300에 대한 거리 경험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지구력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 자, 5번마 우주최강 배팅권 날리고 갑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 입상 기대 마필들은 접근은 좀 더 수월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6번마 라이언 위너 초반은 느리지만 추임력이 있는 마필이 되겠고, 3번마 빅스카이 역시나 같은 맥락에서 입상 도전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앞에 가도 되지만 이번 경주에선 따라가는 작전을 펼칠 7번마 테이크 찬스까지도 이번 경주에서는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놓고 치는 대가리는, 자, 9번마 환상의 도약입니다. 자, 게이트 외곽으로 밀렸지만 이번 경주 선입전개를 펼치죠. 자, 5번이 쏘고요. 바로 따라붙는 마필이 9번마 환상의 도약입니다. 자동적으로 힘 한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승선 직선 주로에서는 언제든지 우주 최강을 넘어서면서 대가리를 칠 수 있는 마필, 또한 후차권 마필들까지 추임력을,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의 입상을 기대하는 3경주입니다. 자, 3경주는 9번 환상의 도약을 충마로요. 자, 6번 라이언 이노, 9번 6번에 한 방이고요. 9번을 축으로 3번, 7번까지 후공으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3경주입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이번 우리 서바이벌 시즌2의 지정경주이면서 저 개인적으로 승부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지정경주이죠. 승부경주. 마번을 일단 다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빅스카이, 9번 환상의 도약, 이 두 마리가 대끼리까지 팔리면서 인기를 모을 수 있겠고요. 6번 라이언 위너, 그리고 5번 우주 최강 두 마리가 도전세로 팔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마리, 이렇게 팔리고 있는 네 마리를 우리가 축으로 놓고 간다고 하면 사실상 저배당입니다. 구멍수를 완전히 단통으로 때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자, 얘들을 축으로 놓고 가지 않기 때문에 승부를 한번 붙는 거고요. 자,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마필을 축 놓고 가기 때문에 메리트 있는 승부처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축 놓고 공략할 마필은 8번 지상정복입니다. 자, 지난번에 4차까지 올라오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순위권에 들은 것도 처음인데요. 지난번에 정상제일이 끌고 왔던 상당히 빠른 페이스였다. 자, 이번에는 마필 상태가 더 좋아졌습니다. 힘찬 모습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9마리 가운데 걸음의 변화폭, 걸음의 신장, 능력의 신장세가 가장 두드러지다. 배당을 노릴 찬스입니다. 자, 덜 팔리지만 상승세의 8번 지상정복을 놓고 때리는데,
일단은 인기권에 있는 두 마리를 중심으로 후차게 데려갑니다. 자, 3번 빅스카이, 그리고 9번 환상의 도약이 되겠는데, 자, 뒷심 좋은 마필 상태 올라와 있고요. 마방에서의 기대치가 큰 말, 두 마리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강한 의욕을 보이는 말 9번 환상의 도약을 주력으로 공략을 하면서 3번 빅스카이, 그리고 체구가 작아서 컨디션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체구가 작아서 늘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6번 라이언 위너, 이 정도까지 반주력으로 공략을 하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안 팔리는 덜 팔리는 8번 지상종복의 상승세를 기대하는 승부경주입니다. 6월 5일 1회경마 지정경주는 3경주입니다. 편성 누수는 조금 적지요. 9두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1300 레이스입니다. 역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마필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인기 구도로 본다면은 3번 빅스카이, 5번 뛰어서 입상을 못한 마필이 인기를 얻고 있는 편성이고요. 5번 우주 최강 역시 이제 선행력이 있는 마필인데 문세영 기수의 기승술에 지금 의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6번 라이언 위너라는 마필 역시 390kg대, 직전까지 390kg대의 체형을 가지고 뛰었던 마필입니다. 날씬하죠. 체형도 작고 이런 마필들은 경합을 싫어하고요. 후미에서 추임력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많은데 추임력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역시 선두권과의 격차, 이게 또 문제가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빅스카이, 6번 라이언 위너, 5번 우주 최강, 이런 마필들이 인기 3강 구도로 좀 흘러갈 수 있다라는 평가인데 밋밋한 모습이다. 크게 능력을 가지고 충마로 놓고 공략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라고 본다면은 가득 차례 갈리 마필 한 마리를 놓고 공략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이런 평가입니다. 자, 6번 뛰는 동안 역시 입상 경험은 없지만은 꾸준하게 걸음걸이를 보여준 마필입니다. 앞선에 가담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고요. 직선에서 또 탄력적인 발걸음을 뽑아주는 모습도 충분합니다. 바로 9번 한상의 도약. 자, 이번에 1300이지만 직전만큼만 띄워준다면은 무난한 입상을 점쳐볼 수 있는 마필이다라는 평가 속에서 현장에서 9번 한상의 도약을 중심으로 3번, 5번, 6번 막건, 이 세 막건을 압축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일요경마 서바이벌 시즌2 경주 분석 프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불철주야 이번 주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 좌측에는 오늘 조교까지 또 새벽에 또 보고 오셨고 출마장까지 다녀오셨던 임 기자님, 이명학 기자님 모셨고요. 그리고 역시 조교 그리고 예시 복귀 동영상 할 것 없이 전 마필에 관한 한 모든 거를 다 책임지는 분입니다. 역발상은. 전 리빙 TV를 왜 그만뒀어요, 그런데? 리빙 TV 손님들이 꽤 많을 텐데 팬들이 많지 않아요? 예, 많이 있죠. 멀어서 그만뒀죠? 방송국이 남산인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새벽에 찍고 그러면 무리가 따라요. 왜냐하면은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새벽에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죠. 그나마 우리 사무실은 좀 다행입니다. 그래도 가천에 있었기 때문에. 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준비한 코너는 이제 2개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6경주하고 8경주죠? 네. 6경주하고 8경주를 준비했는데 오늘 대상경주가 2개가 열려요. 뚝선배 대상경주하고 그리고 SBS배 대상경주 한일전으로 펼쳐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보다는 좀 어수선해질 것 같고 그래서 대상경주 8경주 요거는 우리 임 기자님은 또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또 역발상 위원은 6경주 배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편성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가지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자 6경주 1300입니다. 국산 5등급 핸디캡 경주고요. 자, 12마리 마필 출전하는데 이렇게 딱 보면은 대가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가리가 없기 때문에 배당서부터 시작해서 편성 좀 읽어주시고 충마 또 설명해 주시고 또
건너뛰어서 복불권 마필까지 한번 시원하게 오픈하겠습니다. 네, 육경주죠. 1305등급 12마필인데, 이거 기본 배당판 자체도 뭐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1번마 헬캣, 12번 야호 미라클이 이제 대길로 팔릴 것 같은데, 자, 자신있게 대길 맞고는 이번 경주에서는 없다.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뭐, 최저배당, 1번, 12번이 최저배당으로 간다 그래도 한 7배, 8배 정도 될 것 같아요. 복병권 마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2번마 빅챔피언도 좀 관심권이고, 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은 이제 9번마 또 환희의 순간. 뭐, 물론, 기본 순발력은 4번마 착한 금화가 가장 빠릅니다. 그 4번마 착한 금화는 그냥 지우시면 돼요. 이번에 못 버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4번이 나서고 따라가는 전개들. 뭐 안쪽에는 1번 헬캣도 기본 순발력, 12번 야호 미라클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가장 충마, 중심이겠죠? 자, 이번 경주에서 역발상은 이 마필은 자신이 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마필은 6번마 장비천복입니다. 이 마필 역시나 기본 순발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 뭐 이런 표현이 뭐 맞을 것 같아요. 뭐 때려 죽어도 선에 못 나갑니다. 자동선입이에요. 자동선입. 출발과 함께 앞에 세네 마필 있고 바로 뒤에 씁니다. 따라갑니다. 자동적으로 힘한 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지난 경주도 뭐 1300 거리 경험했고, 최범행 기수입니다. 뭐 부단 중량 56.5인데, 뭐 이거는 문제 될 게 없어요. 다른 마필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자, 6번마 장비천복은 이번 경주에서 따라가는 선입으로 이미 와있다. 뭐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상대 마필들. 저는 12번 야오미라클은 관심 없습니다. 자, 기트 외곽에서, 자, 얼마나 빠르게 앞선 잡느냐인데, 녹록치가 않아요. 자, 이쪽에 안쪽에 있는 1번마 헬캣이에요. 자, 이 마필도 순발력이 있는데, 선입으로 폈을 때는 걸음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자, 문세영 기수의 좀 기승술을 믿고 싶습니다. 마필의 능력보다는 기승술, 게이트 조건을 좀 높게 사고 있는 마필이 1번 헬캣이고요. 자, 헬캣이 자빠졌다 그러면은 완전히 상황을 낼 수 있는 마필들. 자, 안쪽에는 2번마 빅챔피언. 자, 이 마필이 좀 D되는 좀 모습을 있는데, 자, 2번 게이트예요. 2번 게이트라면 출발만 무난하게 나와준다라면은 옆에 있는 마필들이 잡아주겠죠. 자, 2번마 빅챔피언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자, 9번마 환희의 순간이 이 마필 역시도 순발력이 있는데, 자, 선입에서는 어느 정도의 걸음 변화를 보일 수 있는가. 자, 이 정도까지만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자, 물론, 자, 11번 뭐 JS 킹, 뭐 3번마 돌체비타, 뭐 4번, 5번이죠. 특히 5번마 레크리스까지도 가능성이 있는데, 혼전도가 있기 때문에 충마와 후차권을 압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저는 6번 장비천복이고요. 안쪽에 있는 1번 헬캣, 뭐 2번 빅챔피언, 9번 환희의 순간. 자,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 헬캣 문세영 기수는 무조건 더 팔릴 거예요. 네. 그리고 12번이 같이 팔리는데 6번이 한 세네 번째. 하긴 뭐 6번하고 이제 좀 붙여 들어온다면은 기본 한 10배당에서 뭐 20, 30배당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간 좀 어려운 경기입니다. 우리 임영학 기자는 오늘 뭐 조교도 보시고 취재도 하셨는데 간신 마필 한두 마리만 딱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뭐 조교를 보고 왔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조교 조교 씨의 안 봤어요? 조교 봤잖아요. 그러니까 조교 씨의 눈에 띄었던 마필을 한 마리 언급을 드리겠고요. 또 취재를 했으니까 자, 취재에서 자신감을 드러냈던 마필 한 마리, 그리고 거기에 또 한번 노려볼 만한 찬스다라는 마필, 이렇게 세 마리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다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얼만큼 그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지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되겠는데, 우선 첫 번째 1번 헬켓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직접 고삐를 주고 훈련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자, 이혁 기수가 그동안 말을 타면서 따라오는 전개를 고집을 했습니다. 자, 뭐 뒷심을 발휘하면서 입상도 했고 순위권에도 들고 그랬는데, 자, 이번에는 상위군 마필이죠. 순발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덕사무하고 같이 병합주기로 했는데, 자, 상위군에 지난번에 선행가서 3천 왔던 마필입니다. 그 순발력 좋은 상위군 마필과 같이 병합을 하는데 전혀 스피드가 밀리지 않더라. 뒷직선을 가는데 거기서는 헬켓이 앞서갑니다. 자, 힘이 찼다는 거죠. 힘이 더 늘어났다. 1번 게이트의 문세영입니다. 자신하는 말이죠. 6주에서 이번 주 4댓마리, 정확히 지금 숫자는 모르겠는데 가장 자신하고 있는 마필 가운데 하나, 1번 헬켓이다. 자, 12번 야오 미라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깜빡이 팔린 마필인데, 이 마필을 원래 자, 초반이 좀 느린 것 같다. 그래서 1700으로 앞으로 키우고 싶다를 했는데 이게 1300에서 냈다 입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확인을 했죠. 이게 1700으로 거리를 늘려서 쓴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1300 충분히 능력을 보이는데 올라가서 긴 거리 가겠습니다.
이거는 입상해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자, 팔리는 만큼 인기도대로 능력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곽으로 밀려나는 부분은 분명히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인기권에 있는 두 마리, 마방에서의 기대치는 그렇다는 점이고요. 여기서 뜻밖의 인기도는 조금 밀려 있습니다만, 강하게 자신을 하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5번 레크리스입니다. 자, 18번 뛰면서 꼴랑 2번 들어왔죠. 우승 1번, 준우승 1번입니다. 자, 이 마필 직전에 아주 빠른 페이스에서 4차까지 왔는데요. 뒷심으로 올라온 겁니다. 말 더 좋아졌다는 자신감이고요. 1300이면 충분히 취임력 발휘할 수 있다. 저는 일단 이 세 마리만 보고 있습니다. 1번, 5번, 12번인데, 자, 충마의 선택은 현장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이 세 마리, 취재와 조교 상황을 중심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야, 취재, 조교, 몇 시간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지셨는데, 저는 다 나왔어요. 제가 물어볼 게. 레크리스란 마필 관심 있었는데, 우리 역발상연하고 이명학 기자가 또 말씀을 해주셨고, 배당권으로. 1번 헬켓은 일단 역발상연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죠? 네네. 6번 장비 천복. 요마필이 이제 좀 3, 4위권으로 밀렸는데 이거를 좀 머리로 가는 건데 저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이거 지금 뚝선배에 나가는 말 아니에요? 저 더킨 실버라는 마필? 네. 걔하고 훈련 뛴 거 맞죠? 네. 걔하고 훈련 뛰었는데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너는 이제 역발상 위원이 추천하는 코너니까 우리 이명학 기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마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우리는 같은 팀이니까 현장에서 마음에 드는 그 전문인 예상가 있으면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 이놈도 저놈도 쉽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세 사람 까면 다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자, 역발상연은 장비 천복이란 마필의 가능성. 이거는 가능성이 아니라 마필이 직전에 살아났어요. 그죠? 살아났는데 이 마필을 이번에는 포커스를 두고 간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1번 헬켓, 그리고 또 2번 빅챔피언, 그리고 9번 한이의 순간, 12번은 잘라버린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6번을 중심으로 해서 1번, 2번, 9번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 이몽학 기자의 관심 마필은 1번 헬켓, 12번 야오 미라클, 5번 레크리스. 저도 요 안에 관심 마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볼 필요가 없잖아요. 다 설명드렸으니까. 6경주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경주. 자, 오늘 이제 이명학 기자님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역시 오늘 일본 마필들도 출전을 하는데 SBS배 대상 경주죠. 한일전으로 펼쳐지는데 일본에서 이제 세두가 출전을 합니다. 1200m고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하는데 일본 마필들이 조금 나이도 있고 지방 경마에서 별 볼 일 없는 성적을 기록해서 인기를 조금 덜 얻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예시장에서 보니까 일본 마필들의 포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애들 삐리삐리해서 8살, 9살짜리 마필인데도 윤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산 마필들이 기가 죽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일본 마필, 에스메랄디나 이런 마필들이 우승 차지하고 가버렸는데, 일단은, 관심이 있는 경주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길어도 취재 내용부터 시작해서 한번 8경주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또 관심 있는 마필 한 마필 정도씩만 우리도 여쭤보든지 언급하든지 네. 그렇게 해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8경주는 1200m SBS 한일전입니다. 일본 마필이 3마리가 왔는데, 자, 원래 금주에 일본에서 4마리가 오기로 돼 있었죠. 이번 SBS에 3마리가 출전을 하기로 계획돼 있었고, 자, 이어지는 9경주 뚝선배 라라벨이라고 하는 마필이 출전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자, 그 4마리 가운데 사실은 9경주에 출전하기로 돼 있던 출전을 취소하고 말은 라라벨이 능력마였었던 거죠. 여기 있는 3마리는 사실상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 자, MC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에스메랄디나가 뉴욕 블루를 한 6마신 정도를 이기면서 우승을 차지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경주 뚝선배에서는 일본 3마리 그거 하나 나왔습니다. 자, 걔는 우승을 하고 갔고요. 그 외에 한일전에 나왔던 마필들은 순위권에 그치고 말았었죠. 자, 여기도 금년에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 아니냐. 그래서 일본산 말이 잘생기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나이들도 애들 7살, 8살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이번 경주가 1200m 단거리에서 펼쳐지는데 우리 마필들 1200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산 말 3마리는 경주 전개 각질 자체가 취입형, 선취입형 뭐 이런 마필들입니다. 우리 말들이 1200에 가다가 쓸 말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자, 그래서 일본산 말이 전력이 아직 뭐 궁금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체적인 평가 자체가 이번에도 역시 1200 한일 SBS전은 국산마가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뭐 대체적인 평가가 아니냐. 저도 거기에 10분 동의를 하면서 일본산 말들은 싹 잘라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뭐 간단하게 일본에서 출전 일본산 마필들, 일본 출전 마필들 세 마필을 소개해 드릴게요. 드레드 노트란 마필, 중앙경마장에서도 뛰어본 경험이 있고 5승을 챙겼던 마필입니다. 8살짜리입니다. 자, 이거 뭐 기록적으로는 1200을 뭐 잔디줄에서는 한 1분 08초 때 나왔고요. 뭐 더트주로 이런 데서는 1분 10초 때 이렇게 나온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뭐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뭐 베스트 위시란 마필도 중앙경마장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지만 입상을 못해서 지방경마장으로 옮겼는데 12초 대 기록. 그리고 키몬 아발론이란 마필도 이 마필은 53년 뛰어서 뭐 1분 14초 때, 13초 때 최근 기록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뭐 최강실로나 이런 마필들은 뭐 11초 대를 지금 끊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필들은 복병권 정도로 한번 봐줘야 되지 않느냐. 뭐 그 중에 가장 세게 봐주면 뭐 드레드노트 정도만 봐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를 가지고요. 8경주 전체적으로 뭐 충마부터 시작해서 입상권 마필, 그러니까 노림수를 두고 가는 마필까지 한번 듣고 역발상 위원 관심 마필 하나 듣고 제 관심 마필 하나 여쭤보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이 전반부에 좀 길어져서 간단하게 충마에 대한 언급을 하겠는데 뭐 한 너댓 마리가 엇비슷하게 팔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일본산 마필들도 가설할 수가 있는데 자 지난 경주 지난해 이 경주 우승마죠. 최강실로입니다. 자 뭐 상태 짱짱하고요. 자 지난번에 선입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도 선입 가능합니다. 자 감동의 바다 부산 출신 마필 그리고 여기에서 선행이 이력시되는 천구 그리고 동반 출전하고 있는 OS 하답 이 두 마리가 단거리에 강한 면을 보이기 때문에 인기를 모을 수가 있는데 자 아쉬운 점은 직전에도 천구가 국내 복귀전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만 이거를 잘라내드렸습니다. 자 지난번보다는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천구가 가지고 있는 베스트는 아직도 아니다. OS 하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3주에서 두 마리를 동반 출전시켰고 역시 순발력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각오지만 마필 컨디션이 이 강자들과 맞짱을 뜨기에는 베스트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두 마리 다 구멍수를 줄이는 걸로 걷어내는 걸로 하고요. 일단 뭐 충마 최강실로로 인정을 하고 압축을 해보는 그런 경주로 정리하겠습니다. 뭐 9번 최강실로는 인정해주고 후속권 마필들은 아까 일단은 뭐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예. 지난번에 부산이었었으면 1200에서 완전한 모습을 보였던 12번 감동의 바다 일단 봐줘야 되는 말이고요. 뭐 선취입이 다 되는 말이고 자 당시에 같이 2차 입상을 한 마필입니다. 페리도 퍼모로이 역시 뭐 계속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상승세 신예이기 때문에 자 부산말 이 두 마리를 봐주는데 얘들은 인기권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노려야 되는 마필은 2번 기회 뒤에는 미래영웅입니다. 자 이 마필이 최근에 취입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게 좀 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1400까지 7전 전승을 거둘 때 단 한 번도 선행을 놓친 적이 없다는 점이고요. 자 최근에는 각지를 바꾸면서 페로비치가 취입으로 입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세영 기수입니다.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기수죠. 2번 게이트입니다. 페이스 유지할 수 있고요. 마필 상태 좋습니다. 게이트 이점 있고 거리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인기권에서 밀려있다면 노려야 되는 찬스다. 그래서 일단은 9번을 중심으로 부산말 두 마리 그리고 미래영까지 세 구멍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현장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2번 미래영웅의 배당 가치에 사실은 꽂혀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역발상위원회 다른 생각. 네. 그렇죠? 저도 이번 뭐 SBS 대상 경주 뭐 일본 마필 관심 없고요. 뭐 어찌 보면 좀 뭐 공격적일 수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그냥 한 방만 보고 있거든요. 안쪽에는 2번 미래영웅과 12번 감동의 바다입니다. 두 마필만 저도 딱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자 선두권 지금 난타전이에요. 난타전. 장난이 아닙니다. 자 1200인데 편한 선행 나설 마필 한두도 없어요. 자 정계상으로 봤을 때 기본 순발력 있지만 선입이 되는 마필은 두 마필밖에 없다.
2번 미래영웅, 12번 감동의 바다. 대표서 한 두 마필로만 이번 경주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아주 시원하게 1번 마필들은 관심이 없다. 뭐 이 정도면은 지금 전력이 상당히 지금 밀려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예시장 상태 뭐 한번 살펴보고 나서 뭐 상태가 좋고 그렇다면은 뭐 3복승 막권 정도 한번 엮어볼 만 하겠고요. 저도 관심 있는 마필이 있었는데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미래영웅이란 마필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필 뭐 지금 따지고 보면은 뭐 천구나 OS하다 이런 마필이 좀 극단적인 선행이기 때문에 앞선이 엄청나게 경합이다라고 한다면은 앞뒤가 다 좋은 마필이다 이런 평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2번 미래영웅이 안 팔린다면 땡큐 하고 한번 축으로 놓고 공략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기자가 뭐 1번 마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지만 전력이 좀 딸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산 마필 중에서는 1200m의 특성화된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 그러니까 뭐 직전에 1800에서 마시차가 많이 났다고 해갖고 이 마필이 맛이 같지 않느냐 이런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거리에 대해서 경쟁력 있는 마필 9번 최강실러가 단연 중심권 마필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 부산에서 대상경주 다시 우승하고 온 7살 노익장 가시는 감동의 바다 그리고 페르디도 포모로이의 미래영웅까지 이렇게 해서 9번을 중심으로 12번, 4번, 2번까지 풀었고요. 우리 역발상에는 시원하게 간식권 마필 미래영웅의 감동의 바다 뭐 저도 미래영웅을 이제 간식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갖고 적절하게 조합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경주는 대상 경주인데 그 우리 전문인들의 사이즈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부터 시작해서 텍스트도 살펴보시고요. 현장에서 딱 누르셔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이 마필이 가야 되고 안 가야 되고 승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속보로 논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된 오늘 일요경마 경주 분석 코너 모두 마치고요. 이번 주 우리 서바이벌 시즌2 우리 3명의 팀 이번 주도 많이 성원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경마 7경주를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경주는 가득찬의 승부처인데 일단은 메인 승부로 가져갑니다. 자, 메인 승부로 가져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가득찬이 제대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적중을 시켜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서울 8경주, 9경주에 어떤 경주가 펼쳐지죠? 자, SBS배 한일전 대상경주가 펼쳐지고요. 뚝섬배 대상경주가 펼쳐집니다. 박빙이고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배당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경주예요. 그 8경주, 9경주도 가득찬이 승부처입니다. 그 승부처를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자 가득찬이 7경주를 먼저 메인 승부로 정하고 들어갑니다. 자, 1, 2, 3 연타 승부로 강하게 들어가는데, 자, 이번 경주 가득찬이가 노리는 배당은 딱 10배당입니다. 주력으로 들어가는 배당이 10배당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인기도 팔리는 마필들 가지고 놀아도 10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력 배당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7경주. 자, 가득찬이 현장에서 왜 이 마필이 승부를 하는가? 그리고 왜 이마필에게 우리가 힘을 줘야 되는가를 정확한 속보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적중을 하고 8경주, 9경주 어려운 경주에 가득찬과 함께 한 배를 좀 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자, 일요경마 5경주가요. 일요경마에서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이자 메인 승부처로 공략을 합니다. 후반부 경주에서도 붙어볼 만한 경주들이 많이 있지만은, 자, 5경주. 이번 경주만큼은 놓치기가 싫은 마필이 출전을 했고요. 첫 번째 승부지만은 저배당 막권이 아닌 중배당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배당 조합, 배팅 조합을 이번 경주에서 자신있게 추천하고
심주는 배팅을 들어가기 위해서 메인 승부처로 결정을 졌습니다. 자, 일요일날 5경주 첫 번째 승부처이자 역발상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오전장 주로 파, 기수, 컨디션 모든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첫 번째 승부에서 1회경마 승패를 결정짓는 회심의 한 방을 자 멋지게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승부 경주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 승부처 5경주를 일요일 승부 경주 가운데 하나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충마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강하게 한번 노림수로 공략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아쉽게 3차기에 그치고 말았는데 당시에는 어쭈구리라고 하는 마필이 워낙에 향상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냥 머리를 쳐버렸고요. 우리가 놓고 갔던 충마가 3차기에 그쳤습니다. 자, 인기 4위권이었는데 충분히 먹을 게 있었던 그런 경주인데 오늘 한 번 더 갑니다. 1번 히트 포인트를 축으로 놓고 공략하는 승부 경주입니다. 자, 지난번보다 말 더 좋아졌고요. 여기 상대들은 직전보다 약해졌다. 놓고 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1번을 놓고 때리는 승부 경주인데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합니다. 딱 두 방으로 공략을 하는데 자, 12번 키마 8번 빅파이어 이런 마필들이 상대마로 인기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둘 가운데 한 마리만 방어로 가져갑니다. 주력이 아니고요. 8번 빅파이어 그리고 12번 키마 대끼리 준대끼리 가운데 한 마리를 방어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주력 큰 방어로 승부를 보는 막권은 덜 팔리는 다른 노림수가 있다. 자, 딱 두 방으로 중배당에 강하게 때리는 승부처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